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를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외로운 길을 걷는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 알아봅니다. 자, 오늘은 대전 카네기 북포럼 95회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라에 대해서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나는 가끔 메인주에 낚시를 하러 간다. 나는 딸기와 아이스크림을 무척 좋아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물고기는 지렁이를 더 좋아한다. 그러므로 나는 낚시하러 갈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물고기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한다. 나는 물고기 앞에는 딸기와 아이스크림을 매달지 않고 지렁이나 메뚜기를 맛있게 먹어라 하고 말한다. 사람은 그래도 이와 똑같은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가? 낚싯바늘에 물고기의 구미에 맞는 것을 달아두는 법을 배운 탓이라고 대답했다.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원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을 잊고서는 사람을 움직일 수 없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어느 날 랄프 waldo 에머슨은 아들과 함께 송아지 한 마리를 외양간에 끌어넣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들이 원하는 것에만 생각하는 일반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었다. 에머슨은 밀고 아들은 잡아 끌고만 있었다. 그러나 송아지도 에머슨 부자가 하는 것에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 송아지도 자기가 원하고 있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다리를 버티고 고집스럽게 불밭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송아지가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송아지의 입속에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빨게 하고는 아주 쉽게 송아지를 외양간으로 끌고 들어갔다. 인간의 행동은 마음속에 강한 욕구가 생긴다. 따라서 사업에서나 가정 그리고 학교에서나 전개에서 장차 리더가 되려는 사람에겐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충고는 첫째,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를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은 외로운 길을 걷는다. 우리 강좌의 참가자인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에 사는 스탠 노바크의 이야기다. 아들은 유치원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싫어 떼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아들이 유치원에서 즐길 수 있는 일, 가령 손가락으로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새로운 친구 사귀기 등 리스트를 만들어 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 우리들 모두 아내 릴과 큰아들 밥 그리고 나는 부엌 식탁 위에서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끼워달라고 졸랐습니다. 안 돼. 손가락으로 그리려면 먼저 유치원에 가서 그리는 법을 배워야 해. 그리고 나는 열심히 팀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리스트에 적은 재미있는 일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니 녀석이 거실의 의자에 앉아 자고 있었습니다. 얘야 여기서 뭐라고 있니? 하고 내가 물었습니다. 응, 유치원에 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각하기 싫으니까요. 온 가족의 열의가 강제나 억지 설득으로는 이룰 수 없는 열렬한 의욕을 팀에게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내일이면 당신은 어떤 일을 하도록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지도 모른다. 그때는 말을 하기 전에 잠시 쉬며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아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이 일을 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관해 쓸데없는 잔소리를 늘어놓으며 경솔하게 일에 뛰어드는 것을 방지해 줄 것이다. 나는 계속되는 강의를 위해 매 시즌 20일 동안 밤에만 뉴욕으로 한 호텔을 빌리곤 했다. 어느 계절에는 갑자기 사용료를 3배 가까이 인상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당연히 나로서는 인상된 임대료를 지불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틀 정도 지난 다음 지배인을 찾아갔다. 저는 당신의 편지를 받고 약간 놀랐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탓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입장에 있었다면 나는 아마 저도 역시 당신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썼을 겁니다. 당신이 임대료를 굳이 올리겠다면 종이 쪽지에 당신에게 생길 이익과 손해를 한번 따로 적어보십시오 하고 말했다. 세로로 가운데에 기다랗게 줄을 긋고서 한쪽엔 이익, 다른 한쪽엔 손해라고 적었다.
나는 이익란에 첫머리에 큰 홀 비었음이라고 적었다. 그곳을 댄스 파트나 회합을 위해 빌려줄 수 있는 이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임에서는 시시한 강좌보다는 많은 돈을 낼 테니까요. 자, 이번에는 손해가 나는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첫째, 나에게 나을 수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듭니다. 사실 줄어들기보다는 전혀 수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요구하는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코스를 다른 곳에서 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또 다른 손해가 있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많은 지식인과 문화인들이 참석합니다. 그것은 호텔로서는 좋은 선전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호텔로서는 커다란 이익이 아닐까요?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손해란 내 두 가지를 적어 놓았다. 그러고는 종이를 지배인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당신에게 발생할 이익과 손해의 양쪽 모두를 신중하게 검토해 저에게 최종적인 결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 나는 지배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임대료는 당초에 300% 대신 50%만을 인상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당신은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바란다. 나는 시종일관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만 이야기했다. 여기에 훌륭한 인간관계를 위한 최상의 충고가 있다. 성공의 유일한 비결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당신의 입장과 아울러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로 볼 줄 아는 능력이다라고 헨리 포드는 말했다. 참으로 옳은 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되풀이해 보겠다. 성공의 유일한 비결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당신의 입장과 아울러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당장 내일 아침에 사무실에서 책상 위에 놓인 나무 편지나 한번 읽어보길 바란다. 곧 대부분이 이러한 상식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전국에 지사를 둔 어느 광고회사의 라디오 광고국장이 보낸 다음의 편지를 실례로 들어보겠다. 귀사의 최근 방소 광고 현황과 함께 본 서신에 대한 회신을 바로 보내주시면 서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멍청이 같은 사람, 가을철 낙엽만큼이나 흔해 빠진 편지를 보내놓고서 그것도 내가 저당권, 접시꽃, 고혈압 등으로 걱정하고 있는 이 판국에 뻔뻔스럽게도 나더러 자기에게 사적인 회신을 보내달라고? 게다가 바로 나도 당신 못지않게 바쁜 사람이란 것도 몰라? 최소한 내가 바쁘다고 생각하고 싶은 줄도 모르나 보네. 말이 나온 김에 하는 말이지만 당신이 대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서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제야 당신이 내 입장을 이해해 주는군. 그러나 당신은 어떻게 해야 내게 이득이 되는지 아직 잘 모르고 있군. 이만 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부분의 물량이 오후 늦게야 폐사에 도착하고 있어 폐사 화물 터미널의 발송 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화물 체증 상태, 인부들의 연장 근무, 배치의 지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화물 운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1월 10일 모두 510개의 귀사 박스를 오후 4시 20분에 받았습니다. 화물 접수가 늦어짐에 따라 생기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해소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화물을 보내실 때는 트럭을 아침 일찍 이곳에 보내주시든지 혹은 일부라도 아침에 보내주십시오. 위와 같이 배려하여 주시면 귀사의 트럭 대기 시간도 단축되고 화물도 당일 발송되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JB 소장드림. 이 편지는 당초 의도한 바와는 전혀 다른 반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자기 화물 터미널의 애로사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협조만 구하고 있고 편지의 마지막에 가서야 저희가 협조해 주시기만을 한다면 보다 더 많은 이익을 주겠다고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을 맨 나중에 언급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협조를 구하기보다는 반발심만 일으켰습니다.
이 편지를 한번 다시 고쳐 써보기로 하자. 에드워드 버밀렌 귀화. 안녕하십니까. 지난 14년 동안 변함없는 귀사의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에 보답하고자 언제나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12일자와 같이 오후 늦게 한꺼번에 대량의 화물을 보내주시면 죄송하오나 기대하시는 바와 어긋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회사에서도 오후 늦게야 화물을 도착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작업 체증이 빚어집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귀사 트럭이 하역부두에 묶여 있게 되고 때로는 화물 선적이 지연됩니다. 이것은 유감스러운 일이긴 하나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트럭을 아침에 하역부두로 보내주신다면 순조로운 작업이 이루어져 화물은 바로 선적될 것이며 인부들도 제때 퇴근해 귀사에 생산하는 맛있는 이탈리아 요리를 저녁으로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언제라도 성심성의껏 기쁜 마음으로 기사에 신속한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바쁘시니 일부러 답장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만 줄입니다. 뉴욕의 어느 은행에서 일하는 바바라 앤더슨 여사는 자기 아들의 건강 문제로 인해 애리조나주 피닉스로 이사하고 싶었다. 강좌에서 배운 원칙들을 이용하여 그녀는 피닉스에 있는 12개 은행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존경하는 은행장님, 10년 동안 은행 실무를 쌓은 저의 경력이 기은행과 같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회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에 있는 뱅커즈 트러스트 회사에서 상당히 많은 은행 실무를 익혀 현재 지점장의 직책에 이르기까지 본인은 고객관리, 신용계, 대부계, 그리고 관리 업무 등과 같은 은행 실무의 제반 사항을 익혀왔습니다. 저는 피닉스로 5월 중 이사하게 되며 귀은행의 성장과 수익에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자부합니다. 4월 셋째 주경 피닉스에 갈 때 제가 귀은행에 얼마나 도움을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바바라 앤더스 올림.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전혀 쓰지 않고 대신 상대방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와 그들의 요구사항에만 초점을 맞춰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도 수천의 세일즈맨들이 충분한 수입도 얻지 못하고 실망으로 지친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거리를 걷고 있다. 왜 그럴까? 그들은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있다. 만일 웹편원들이 그들의 서비스 내용이나 상품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찾아다니며 팔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직접 구입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객이란 대개 타인의 권유에 의해서보다는 자기 스스로 사고 싶어 산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법이다. 그러나 많은 세일즈맨들은 구매자의 입장에 서지 않고 판매하면서 세월을 보낸다. 엘라베마주 버닝햄에 거주하는 하워드 루카스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세일즈맨 2명이 동일한 상황에 각각 어떤 방법으로 대처했는지를 나에게 말해주었다. 몇 년 전에 저는 조그만 회사의 관리직에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 옆에 어느 인류 보험회사에 출장소가 있었죠. 보험회사 세일즈맨에는 일정한 구역이 할당제였는데 우리 회사에는 칼과 존 2사람이 할당제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칼이 우리 사무실로 오더니 자기네 회사에서 이번에 임원급을 위한 신규 생명보험을 취급하게 됐다면서 나중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될 테니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 다시 한번 들르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커피를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서 존이 우리를 보더니 루카스 씨,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러분을 위한 굉장한 뉴스가 있어요. 하고 소리치더군요. 저는 허둥지둥 우리 쪽으로 다가와서 바로 그날 처음으로 자기네 회사에서 취급할 임원급을 위한 신규 생명보험에 대해 흥분된 어조로 말하더군요. 그것은 칼이 말한 바로 그 보험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제일 먼저 가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험 배상 범위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하면서 이 보험은 임원급을 위한 신규 보험으로 본사에서 내일 사람이 와 직접 설명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청서에 사인을 해주시면 그 사람이 와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겁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존의 열성이 우리로 하여금 더 자세한 내용은 모르더라도 그 보험에 들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나중에 더 세세한 내용을 알게 되었을 때 처음 존이 그 보험에 대해 알고 있었던 내용이 정확한 것임이 증명되었습니다. 물론 존은 우리를 그 보험에 가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보험 배상 범위도 2배로 늘려주었습니다. 그가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 다른 사람도 가지 않는 농구장에 당신도 가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은 그가 원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눈가에 멍이 들고 싶지도 않다. 당신이 체육관을 이용함으로써 얻게 될 이점을 그가 이야기했는가? 차라리 왕성한 원기, 강렬한 식욕, 맑은 두뇌, 재미 등을 강조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오버스트리트 교수의 현명한 충고를 다시 들어보자. 우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를 얻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외로운 길을 걷는다. 아이의 부모는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아이에게는 이불에 오줌을 싸는 나쁜 버릇이 있었다. 아이는 할머니와 같이 잠을 잤다. 아침에 할머니가 깨어나 아이고 자니야 간밤에 또 일을 저질렀구나 라고 말했다. 그러면 아이는 아니에요. 내가 그렇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했잖아요 하고 말했다. 부모가 아이를 나무라기도 하고 엉덩이를 살싹살싹 때려주기도 하고 무안을 주면서 다시는 오줌을 싸지 말라고 잔소리를 되풀이해 봐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부모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문을 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이불에 오줌을 싸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이 아이는 할머니가 입고 자는 것과 똑같은 나이트 가운 대신에 아빠처럼 파자마를 입고 싶어 했다. 할머니는 손주가 밤마다 저지르는 일에 진저리가 나서 버릇을 고치기만 하면 파자마를 사주겠다고 약속했다. 둘째로 아이는 자기 침대를 갖고 싶어 했다. 할머니는 반대하지 않았다.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브루클린에 있는 백화점으로 함께 가서 점원에게 눈짓을 보내며 우리 꼬마 신사가 쇼핑을 하고 싶대요 하고 말했다. 그러자 점원 아가씨는 어서 오세요 꼬마 신사님 무엇을 사시려고요 하면서 아이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도록 해주었다. 아이는 키가 몇 인치라도 더 크게 보이도록 애쓰면서 제 침대를 사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다. 원하는 침대를 아이가 보게 되자 엄마는 점원 아가씨에게 다시 눈짓을 보냈다. 이 아이는 결국 그 침대를 사게 되었다. 침대가 집으로 배달된 다음 날 저녁 무렵에 아빠가 퇴근을 하자 아빠 2층에 가서 제가 산 침대를 좀 보세요 라며 아이는 기뻐 소리쳤다. 아빠는 침대를 내려다보면서 찰스 슈압의 권고에 따라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고 아낌없이 칭찬을 했다. 이제 너도 이불에 오줌을 싸지 않겠구나. 그렇지? 하고 아빠가 물었다. 그럼요. 이제부터는 안 그럴게요. 이 아이는 자신의 자존심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잘 지켰다. 왜냐하면 자신의 침대이고 더욱이 그가 직접 골라 사온 침대였기 때문이다. 아이는 어른처럼 파자마도 입고 있었다. 그는 어른과 같이 행동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되었다. 윌리엄 윈터는 언젠가 자기 표현 욕구는 인간의 중요한 욕망 중의 하나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는 어째서 이런 심리를 사업상의 거래에 적용하지 못하는가? 우리에게 멋진 생각이 떠오를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각이 우리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멋진 생각을 한 것으로 하고 그 생각을 마치 자기 자신의 것으로 여기게 하라.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좋아하게 되고 아마 그것을 실행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기억해 두기 바란다. 먼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를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외로운 길을 걷는다. 인간관계의 3가지 기본 원칙. 첫째,
비난이나 불평을 하지 말라. 둘째,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과 감사를 하라. 셋째, 상대방의 열렬한 욕구를 불러 일으켜라. 네, 이상과 같이 인간관계의 세 가지 기본 원칙 중에서 세 번째, 상대방의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에 대한 책을 대전 카네기 북포럼 회원들이 읽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